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업들과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합니다. 당과 정부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메가 프로젝트는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며 신속한 이행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한성숙 총리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휴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달 29일 정부와 기업이 발표한 반도체와 인공지능 대규모 지방투자 계획인 3대 메가 프로젝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 겁니다. 역사적 결단이다. 향후 30년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과제다라는 공감대 속에 속도전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속도감 있게 실행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적기 대응이 곧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골든 타임입니다. 조기 현실화에 당정이 모든 역량을. 강훈식 비서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로 미래 대응기금을 조성해 메가 프로젝트와 청년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당장 오늘은 청와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가 열립니다. 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만에 진행 상황 검토가 이뤄지는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장급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제가 직접 이 사업을 세심하게 살피고 중앙정부는 세제와 재정, 금융과 규제, 인프라를 한데 묶은 과감한 패키지 지원을. 이런 가운데 김용범 정책실장은 SNS에 인공지능 시대엔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력망이나 산업 부지를 조성하고 공급망을 조직하는 건 국가의 일이라며 국가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기업은 물론 국가 주도의 투자 필요성을 부각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를 실체 없는 허황된 불꽃놀이로 규정하면서 여론 호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최보위원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800조 반도체 프로젝트는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는 독이 됐다면서 S&P가 한국의 AI 경기 사이클 취약성을 지적하는 등 고점에서 내려오는 반도체 피크아웃 공포에 국민만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올해 강제 청산된 B2 물량만 3조 원에 육박하는 등 증시는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면서 정부는 반도체 하강 사이클에 대응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전면 재수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를 국민의힘에서 연일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반대를 위한 반대, 폄훼라고 반발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국가적 프로젝트가 성공하도록 힘을 보태기는커녕 이재명 정부 발목 잡기에만 혈안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는 향후 수십 년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초당적 협력으로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7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열기로 하면서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놓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 파행 속에 열리는 7월 임시국회는 국민의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국정과제와 민생입법을 내버려둘 순 없다면서 필리버스터, 패스트트랙 제도까지 손질해 단독국회 운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에겐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67개 핵심 입법 과제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은 민생을 외면하는 국민의힘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일찌감치 후반기 원구성 목표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저지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장 확보 의지가 분명합니다. 민주당의 폭거 의도를 널리 알리는 걸 목표로 향후 의원총회를 거쳐 구체적인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상임위를 또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여는 것은 반쪽 상임위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만 보호하는 그런 상임위 구성에 대해서 투표지 사태 특검 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여야는 추천권을 놓고 본격 줄다리기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한명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대한변협을 비롯한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 주진우 국조특위 위원은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 과거 대한변협 회장 이력을 거론하며 불가론을 내세웠습니다. 원구성을 둘러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투표지 사태를 고리로 한 여야 공조기류에도 여파가 미치는 분위기입니다. 민생 발목 잡기다, 거대 이석 독주다, 양당이 맞서며 후반기에도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합니다.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 등도 곧 출마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윤리위원회를 열어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로 손꼽혀온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 이들 중 김민석 전 총리가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지며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립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오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와 국회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민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다른 당권 주자들 역시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데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는데 1인 1표제와 검찰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연일 언급하며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에 참석 등 외교 안보 분야 전문성을 부각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늘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처음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해당 행위 징계 방침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지난주까지 윤리위원회에 접수된 징계 요구안은 5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6.3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친한계 의원들이 우선적인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징계는 원칙과 기준의 문제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는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장동혁 대표의 원론적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내 중진인 오선 윤상현 의원은 법과 윤리의 잣대를 들이대면 정치가 바로 설 수 없다며 정치는 정치로 풀자며 징계 정치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난무하는 가운데 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당은 또다시 반장동혁과 친장동혁계로 갈라져 극심한 내분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잘못된 응원 구호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오늘 오후 광주 제1고를 찾아가 직접 사과합니다. 학생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이를 용서하는 모습이 뒤따를 경우 학생들이 받은 징계에도 영향을 미칠 거로 전망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비하와 조롱응원을 펼쳤던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를 찾습니다. 학생 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이 직접 광주 제1고에 가서 사과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사과 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화운동 교육도 받기로 했습니다. 조롱응원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기말고사 일정까지 겹치면서 앞서 두 학교 만남은 한 차례 무산됐습니다. 다행히 두 지역 교육당국이 어렵사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양 시도 교육감님께서도 수차례 통화를 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해야 한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인 조치로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든 추진을 해보자라는 데 공감을 하셔서 만약 진심 어린 사과와 이를 용서하는 모습이 뒤따를 경우 진영 싸움으로 번진 여론이 진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선수들에게 내린 6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에 대해서도 선처받을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진정한 사과가 있고 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의 그런 사과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점은 향후에 이제 징계를 조금 감경하거나 변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로 작동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무엇보다 어른들이 만든 표현에서 비롯된 잘못을 학생들이 교육적인 방법으로 바로잡을 기회라는 점에서 이번 사과 방문이 갖는 의미는 큽니다. YTN 이무석입니다.
서울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의 방문 사과를 앞두고 광주제일고등학교가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광주 1고가 배재고의 사과가 이뤄지는 오늘 경찰에 학교 시설 보호를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학교 밖 대로변 등에 기동대 등 경력을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온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내일 시행됩니다. 가짜뉴스 피해를 근절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공동장이 크게 위축될 거란 우려가 이어지는데요. 법 개정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김태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불법 정보뿐 아니라 허위 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의 온라인 유통을 규제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2회 이상 올리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 고의성과 중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을 물어야 합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직전 3개월간 3건 이상 정보를 올려 광고 후원 수익을 챙긴 이른바 수익형 정보 게재자로 한정됩니다. 가중 손해배상 대상은 여기에 더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 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경우로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단순 의견 표명이나 주장, 카카오톡처럼 사적으로 나누는 SNS 대화 내용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게시 내용이 허위 조작 정보나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지는 SNS나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자율 판단에 맡깁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사업자는 관련 기준 등이 담긴 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보고서도 내야 합니다. 해외 사업자들도 해당이 되고요.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이상이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SNS라든가 아까 말씀 주신 유튜브 같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들이 주요 대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율규제 운영 상황을 감시 감독하는 건 결국 정부인 만큼 사업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과잉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불법 허위 조작 정보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무차별적인 신고를 막기 위해 구체적 근거와 증빙 자료, 신고자 신상 등을 필수로 적어야 합니다. 또 공익 목적의 보도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장마가 시작도 했지만 예년 장마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정체전선이 남쪽에 머물면서 비와 무더위가 번갈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남쪽 해상으로 내려간 정체전선이 좀처럼 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을 다시 남쪽으로 밀어낸 영하 10도 안팎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장맛비가 이어지지만 내륙은 산발적으로 발달한 비구름이 지나며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충청에는 한때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내륙의 산발적인 비는 화요일까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정체전선은 수요일쯤 다시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에도 장맛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체전선은 7일경 산둥반도 부근에서 다시 활성화되어 동쪽으로 이동하여 8일경에는 중부지방 중심으로 영향을 주겠습니다. 태풍 등 남쪽 열대요란에 따라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정도와 정체전선의 변동성이 크므로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쪽에 있는 9호와 10호 태풍 모두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주변 기압계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그친 지역에서는 다시 더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경기와 강원 등 곳곳에서 30도를 웃돌았고 높은 습도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2에서 3도가량 높았습니다. 당분간은 비와 무더위가 번갈아 이어질 걸로 보여 호우와 온열 질환 모두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오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였던 서울 외환시장이 오늘부터 평일 24시간 체제로 바뀝니다. 뉴욕 서머타임 기준 매주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거래 시간이 전면 확대됩니다. 1월 1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통신사를 바꿀 때는 반드시 안면 인증 등 가관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 신청자는 안면 인증이나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 반찬 고등어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 노르웨이 등 주요 고등어 생산국에 정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으로 구성된 특사단을 파견합니다. 고등어 특사단은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을 추가 확보해 국내에 공급하고 영국과 페루 제도 등 새로운 수입선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아르헨티나에 아깝게 졌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은 카보베르데 대표팀이 고국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멕시코와 한판 승부를 앞둔 잉글랜드 팀은 비아그라 복용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월드컵 이모저모를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보베르데 축구 선수들이 트럭을 개조한 차량을 타고 수도 프라이아에 입성했습니다. 인구 50만 명의 작은 섬나라지만 많은 인파가 모여 국기를 흔들며 자랑스러운 대표팀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오른 카보베르데는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치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철벽 수문장 보지냐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은 귀국길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멕시코시티에 입성한 잉글랜드 팀에게 엉뚱한 질문이 쏟아집니다. Is it true that you guys are considering using Viagra to contrast or mitigate the effects of the altitude? The information and the support didn't reach me, so that is not true. 잉글랜드 팀이 고산지대 적응을 위해 발기부전제를 복용하려 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한 것이 큰 뉴스가 되자 선수들도 재치로 받아칩니다. How is the squad taking this particular situation of the altitude and the scenario where you're going to play tomorrow? Thank you. Well, the Viagra helps. I'm joking. It's a joke. 이란이 미국의 부당한 월드컵 대우를 비난하는 성명을 또 발표했습니다. 이란 축구연맹은 미국이 참가국의 지원은 고사하고 입국 제한 조치로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들어 스포츠 정신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은 역사상 가장 참담한 월드컵 대회 중 하나였다며 정치적 간섭, 차별적 관행, 인종차별을 드러내는 장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현지 시간 7월 4일 하루 동안 이란과 미국에서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란에서는 미국의 폭격으로 숨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이 치러졌고 미국에서는 건국 250주년을 맞아 성대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고 광장을 가득 메운 추모객들이 오열합니다. 단상 위에는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숨진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와 일가족 5명의 관이 놓였습니다. 테헤란 전역에 애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추모 열기는 이내 피해 복수를 다짐하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ای صدای طوفانی ضد استکبار آمریکا حس خودمون همه ناراحت همه غم زده هستیم از دست دادن رهبر و با تمام توانمون تلاش میکنیم برای انتقام خون رهبر. 반면 지구 반대편인 미국에서는 건국 250주년을 맞아 성대한 행사가 열려 극명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화려한 에어쇼가 펼쳐졌고 밤하늘은 폭죽 85만 발로 물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위대함을 지켜세우며 군사적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But we use it and we've had tremendous success. You look at Venezuela, you look at Iran, we wiped out their military. 이날 두 나라의 유일한 공통점은 숨막히는 무더기였습니다. 테헤란에서는 더위를 식히려 물을 분사했고
워싱턴에서는 폭염에 예정됐던 퍼레이드가 취소됐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카타르가 호르무즈 해협 등 걸프 지역 해상이 안정화됨에 따라 지난 일주일간 부과했던 자국 선박의 해상 활동 제한을 모두 풀고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카타르 교통부는 현지 시간 5일부터 모든 선박의 해상 항행 활동은 정상적으로 재개된다며 모두가 해상 규제와 지도를 준수하고 운항에 앞서 또는 운항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 장비를 확인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군 당국은 현지 시간 5일 예멘 연안 홍해에서 화물선이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군 산하 해상무역기구 UKMTO는 예멘의 항구 도시 호데이다에서 남서쪽으로 약 55km 떨어진 해상에서 화물선이 신원 미상의 무장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화물선과 선원들은 모두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영국군 당국은 누가 공격을 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안도시 호데이다 인근 바다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기술력을 키우면서 올해 러시아의 핵심 에너지 시설을 전례 없는 강도로 공격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90분간 통화하며 외교적 주도권 확보에 나섰는데요. 평화 협상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를 향해 전례 없는 강도로 드론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만 러시아 정유시설을 194회 공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배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난 5월 정유시설 공격 횟수가 16번으로 월간 최고 기록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술력이 갈수록 발전하면서 정밀 타격 능력과 생산량이 늘었고 미국의 정보 지원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맞서 러시아도 2월 이후 미사일과 드론 5천여 발을 발사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에 전쟁 주도권이 흔들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과 90분간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크렘린궁은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중재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모스크바를 다시 방문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Разговор, это уже четвертый в текущем году, был, естественно, не только протокольным, но деловым и весьма конструктивным. 하지만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들은 평화 협상이 여름은 지나야 재개될 수 있다고 내다봤고 러시아의 한 소식통은 러시아가 강경 태세를 고수하는 만큼 올해는 의미 있는 회담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첫 5,000톤급 구축함인 최연호에 이어 두 번째 구축함 강건호에서도 시험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연이어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북한은 이 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핵 위협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북한의 5,000톤급 구축함 강건호에서 동해상으로 전략 순항 미사일이 잇따라 발사됩니다. 지난해 5월 진수식 도중 선체가 넘어지며 좌초됐다가 다시 복구된 함정입니다. 지난 4월에는 서해에서 첫 번째 구축함 최연호가 대대적인 시험 사격을 진행했는데 각각 동해와 서해에 배치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이번에 발사한 전략 순항 미사일은 화살 계열 미사일로 북한은 전술핵을 탑재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절대적인 힘을 보유하기 위한 우리의 정치적 의지와 결심을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다만 진수식 때 넘어졌던 강건호는 당시 선체 일부가 물에 잠겼었던 만큼 실전 배치 시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북한은 앞서 이보다 크거나 같은 구축함을 해마다 2척 이상 건조하겠다며 해군의 핵무장화는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상의 탄도미사일과 함께 해상 발사로 핵위협 수단을 넓히고 있는 겁니다. 240mm 신형 방사포와 미사일을 섞어 쏜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은 남부 국경의 화력태세 변화를 거론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무기 체계를 끊임없이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경기 성남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교제하던 관계였는데 남성은 피해 여성의 퇴근길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한적한 골목길을 걷던 여성이 한 남성을 마주치고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한 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서더니 어깨를 붙잡고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고 쓰러져 있는 두 사람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보리스란이죠. 이렇게 성각으로 이렇게 쳐 있고 바닥에는 저렇게 흥건했어요. 새벽 2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골목길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범행 직후 자해한 A씨도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남성의 기운이 약간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혈하면서 특이하게 봤던 게 손에 반코팅 장갑을 끼고 있더라고. 경찰은 피해 여성이 A씨와 과거 4년 동안 교제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퇴근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귀가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평소 다니던 길목에서 기다리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의 직장은 이곳에서 걸어서 불과 5분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곳 현장에는 범행 당시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A씨에 대한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사소견에 따라 우선 경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한 달 전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연락과 접근 금지를 하는 잠정 조치를 취했지만 남성의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에 처음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달 8일 50대 남성 A씨는 이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 여성의 직장에 찾아갔습니다. 여성은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못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에게 서면으로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연락이 오자 여성은 지난달 10일 스토킹 피해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즉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A씨에게 잠정조치 1호인 서면 경고와 2호인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인 연락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2호와 구금이 가능한 4호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과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등 별다른 위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안전조치를 위한 경찰의 위험성 체크리스트 결과 A씨는 28개의 항목 가운데 9개에 해당해 위험도 보통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달 말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됐고 A씨는 그로부터 열흘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든 채 피해 여성의 퇴근 시간 직장에 찾아간 겁니다. 여성이 당시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신고해 3분 만에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지만 안타까운 죽음을 막진 못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김수현 사건이 N번방과 비교가 안 된다는 등의 언급을 하며 협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 대표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을 언급하며 드라마 퇴출 수준이 아니고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라마 제작사는 1,200억이나 1,800억 원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란다는 등
드라마가 공개되면 관련된 자료를 유포할 것처럼 위협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또 김 대표가 김수현의 하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하며 이것 말고도 다른 사진이 있고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관련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강요 미수 혐의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습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커가 피싱 페이지를 만들어 카드 정보를 탈취한 정황이 확인돼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부정 사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보안원은 최근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 해킹, 피싱 공격으로 인한 신용카드 정보 탈취 정황을 확인해 금감원에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카드 결제 시 주민등록번호와 카드 비밀번호 전체 숫자 등 과도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한다면 의심하고 이를 거절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가 바로 옆 단지 학생들의 통행을 막아서 논란입니다. 학교와 가깝다는 이른바 학세권 가치를 보호하겠다며 통학로로 쓰인 정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정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원들이 경광봉을 들고 정문을 지켜섰습니다. 늘 가던 길인데 옆 단지 학생들은 어리둥절 가로막힙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하면서 항의해서 못 들었어요. 평소 3분이면 가던 등교 시간은 2배로 늘었습니다. 아파트를 가로질러 학교로 갈 수 있는 길을 코앞에 두고 학생들은 아파트를 빙 둘러 등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굣길로 쓰이던 아파트 정문이 가로막힌 건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YTN이 확보한 지난 6월 회의 결과문을 보면 단지 학세권 가치 보호를 위한 외부인 통행 제한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아침 7시 반부터 9시까지 그리고 오후 시간대에도 콕 찍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통행을 제한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아파트의 재산 가치를 높이려 다른 단지 학생들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당겨가지고 그리고 여기 쪽으로 가야 해가지고 힘들어요. 지수는 불편해요. 맞아요. 뭐가 불편해? 거기 쪽이 너무 복잡하고. 여기서는 친구랑 같이 가려면 나와서 같이 가라, 기다려라. 이 아파트는 여기 주민 아니면 못 들어간다. 이 초등학생들한테 과연 할 게 맞는 것인지.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그런데도 돈 때문이 아니라 내부 시설물 파손이 이유였다고 해명합니다. 학생들이 들어와서 아파트 시설물들을 파괴가 되니 최소한의 조치다. 하지만 시설물을 파손한 학생이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학세권이 무슨 뜻인지도 모를 어린 학생들은 오늘도 돌고 돌아 학교로 향합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생리대 사업이 오늘부터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올해는 1,300만 개 정도를 공급하며 수요를 측정해본다는 계획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생리대가 오늘부터 배치됩니다. 일단 서울 광진구와 은평구, 경기 광명시와 수원시, 목포, 구미, 제주 등 전국 지자체 12곳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주민센터와 도서관, 청소년 시설 등 공공시설 500여 곳에 자동과 수동 지급기 700대가 설치됩니다. 생리대는 선택제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필요한 기본 생활용품입니다. 이번 사업은 소득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생리대가 긴급하게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포장 겉면에 공공생리대임이 표기돼 있고 한 팩에 중형생리대 2개가 들어있습니다. 올해 모두 1,300만 개를 공급할 예정으로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비치합니다. 무분별하게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 수동 지급기는 관리 인력이 충분한 곳에 설치하고 자동 지급기는 한 번 생리대가 나온 뒤 재가동하기까지 20초씩 대기 시간이 걸리도록 설정했습니다. 중고 플랫폼에 되파는 행위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중고 거래나 좀 오남용 좀 이용이 없도록 그 당근 같은 데에 저희가 거래 제한 품목으로 좀 지정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모두의 생리대 사업을 통해 공급 채널을 다변화해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지난 1995년 출범한 인천광역시의 2군 8구 행정체제가 31년 만에 2군 9구로 확대 출범했습니다. 제물포구와 영종구, 서해구와 검단구 등 4개 구가 새로 생겼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민선국이 시작과 함께 인천시의 행정체제가 개편돼 4개 구가 새로 출범했습니다. 중구 내륙과 동구가 제물포구로 통합해 출범했고 중구 관할 영종도는 영종구로 격상됐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늘고 있는 서구는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리됐습니다. 제물포구는 내항 재개발 등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바탕으로 해양 문화 관광 분야를 적극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품고 있는 영종구는 항공정비 등 공항경제권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부입니다. 검단구는 신도시 개발과 함께 인구가 늘면서 지하철 연장 등 교통망 확충에 먼저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민선국이 인천시정을 시작한 박찬대 시장도 새롭게 출범하는 구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개청되고 있는 구가 오랫동안 준비한 대로 진행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 본청에서도 최대한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뭐 군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 전역에 같이 있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인천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으로 ABC 플러스 F,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 에너지 산업을 꼽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3위로 도약하는데 발판이 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시정 운영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한 시정, 여는 시정, 키우는 시정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3가지 원칙 위에 인천이 나아갈 청사진을 그려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인천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박 시장의 손과 발이 되어줄 공무원 조직 개편과 인사는 다음 달 초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빛을 뇌에 전달하고 신경 신호도 읽을 수 있는 얇은 투명 신경 전극을 개발했습니다. 실명 쥐 실험에서 실제 시각 반응과 유사한 신호를 확인해 인공 시각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머리카락보다 얇은 두께의 투명 신경 전극입니다. 전극이 투명하면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데 전극 표면에 금 원자를 아주 얇고 고르게 입히는 방식으로 이런 한계를 줄였습니다. 투명 신경 전극은 금 방막 두께를 기존의 100나노미터에서 10나노미터로 줄였고 전극 전체 두께도 4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개발한 투명 신경 전극입니다. 얇게 만든 이 전극은 구부리거나 늘려도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전극은 빛을 65% 이상 통과시키면서 기존 수준의 전기 신호 측정 성능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실명한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실제 보는 것과 같은 반응이 유도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실명한 쥐의 뇌 표면에 투명 전극을 올리고 빛으로 신경세포를 자극하는 광유전압 기술로 신경세포를 자극한 결과 정상 시각쥐의 뇌 신호와 78% 일치하는 인공시각 신경 신호가 생성됐습니다. 전극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빛도 투과하면서 그 빛의 산란에 의한 노이즈를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전극을 만들어서 인공시각 구현하는 데 사용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구진은 빛을 자극할 때 발생하는 잡음은 74% 줄였고 2만 번 구겼다 펴는 실험에서도 성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인공시각 구현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아직 동물 실험 단계로 실제 환자 적용까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많은 안정성 테스트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장기간 안정성뿐만 아니라 체내에 혹시 모를 독성이 없는지도 계속 검증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즈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여름철 지방정부의 전기요금 지원이 없는 쪽방촌에 3개월간 한 명당 최대 12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과 인천, 대구, 대전 등 4개 지역에 5개 쪽방촌이 대상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에어컨 40대와
선풍기 1,610대를 쪽방촌 주민들에게 공급한다고 전했습니다. 쪽방촌 주민을 위한 이번 전기요금과 냉방기기 지원은 IBK 기업은행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한 2억 5천만 원을 활용합니다. 금융당국이 재무 상담을 받은 청년들을 상대로 정책 상품인 청년 미래적금의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모든 청년에게 1:1 맞춤형 재무 상담을 제공하는 재무 상담을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청년 도약계좌나 청년 미래적금 가입자는 만 34세를 넘어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재무상담 참여 유도를 위해 상담을 완료한 청년에게는 청년 미래적금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호남 해안과 제주도에 주된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해남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반면 내륙은 대체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공기가 후텁지근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전국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 호남 지방에 최고 80mm, 그 밖의 지역에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곳에 따라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밤사이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나 열대야에 근접한 밤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6도, 제주도는 26.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8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